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지역 주요 사찰에서도 일제히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신자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자비가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여수 유람선 야간 운항이 인기 만점입니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 여행이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고흥산 햇마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잦은 비로 작황은 나쁘지만 출하가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수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계획 수정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주관의 설명회가 내일 여수에서 열립니다. 사후 활용이 표류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유람선 야간 운항이 1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수 밤바다 유람선은 운항 재개 2주 만에 지역의 새로운 대표 관광 상품으로 가능성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항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상에서 바라온 해양공원의 은은한 조명은 여수 도심의 야경과 조화를 이루어 운치를 더합니다. 여수의 명물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해상 케이블카도 여수의 밤바다와 어울려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밤에 보니까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 밤에 보는 게 더 진짜 여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밤바다에서 먼발치로 바라다 보이는 비고쇼 등 여수 박람회장의 야경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이런 야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사진 찍어보니까 어디 해외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형형색색의 화려한 폭죽은 남해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여수 밤바다 유람선에 대한 관광객 반응은 좋습니다. 운항 재개 2주 만에 예약률 90%를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되면 매일 운항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는 주 2회 금요일 토요일 운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 여름 성수기 때는 매일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항 여수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여수 밤바다 유람선은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아 또 하나의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의 주요 사찰에서도 일제히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순천 서남사와 송광사, 여수 향일암 등 지역의 주요 사찰들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갖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자비가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비교적 화창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 정원을 비롯해 오동도와 여수세계 박람회장 등지에도 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순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 7명이 집단으로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가운데 한 명의 학생이 이미 지난 4월에 A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이 학교 3학년인 학생이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신고됐으며 최근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건물 검사에서도 A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내일부터 해당 학교 전교생 770여 명을 대상으로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해당 학교에서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지난 11일 2명, 22일 7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매운맛이 적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흥산 햇마늘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잦은 비로 작황은 나쁘지만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오른 가격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마늘 주산지인 고흥에서 햇마늘 산지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애써 수확한 마늘을 다발로 묶어 대형 트럭에 싣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잦은 비로 무름병이 발생한 데다 씨알맞이 작아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작황은 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그 비 때문에 무름병을 많이 해가지고 마늘은 작황이 안 좋아요. 지금 마늘이 작년보다 훨씬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체 재배 면적의 70% 정도를 밭대기로 사들이는 상인들도 마늘 품질이 떨어진 데다 수확량마저 줄어 울상입니다. 작황은 처음에는 좋았지만도
지금 뭐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작황에 병이 많이 나가지고 형편없어요. 지금 뭐 거의 지금 상인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하지만 출하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밭대기 거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만원에서 13,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최고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늘 저장 물량이 감소한 데다 올해 재배 면적마저 크게 준 것이 원인입니다. 전년도 보관 물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산지에서 재배 면적도 일정 부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까지 수확되는 고흥 마늘은 올해 2만 1,000여 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올해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은 고흥 마늘로 농민들은 올해 500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여수 지역의 해수욕장들도 개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만성리와 웅천, 방죽포 해수욕장 등 관내 7개 해수욕장에 올해만 30만 명 이상의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른 7월 11일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주체가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진 참사 한 달째 시름에 잠겨있는 네팔인들을 광주시가 전방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구호단 추가 파견은 물론 유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네팔 선수단을 위한 모금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5월 초 일주일 동안 네팔로 급파된 광주시 2차 구호단에 참여했던 김희철 소방팀장은 아직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을 잃은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방역 작업을 하던 중 진도 7.4의 강진이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무사히 광주로 돌아오긴 했지만 순박한 네팔인들의 눈빛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제가 산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몸을 이렇게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무서웠습니다. 갔다 와서 한 4, 5일까지도 계속 그 머릿속에 그때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특히 같이 정이 들었던 그 어린이들.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자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구호단을 급파했던 광주시는 이제 4차 구호단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것이 곧 우리 광주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도 네팔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팔 정부가 지진 때문에 유대회에 보내려던 선수단 규모를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하자 한 명의 네팔인 선수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모금에 나선 겁니다. 또 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한데 우리가 이분들을 맞이해서 또 파이팅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네팔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팔 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인권과 평화, 연대의 광주 정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기 임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계획 수정을 앞두고 관련 설명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 여수에서 장기 임대와 정부 선투자금 상환 연장 등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해당 변경안은 지난해 KDI 용역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와 정부 실무위원회를 거쳤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캠코 매각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 공공시설 투자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돼 반영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양항 유관기관들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여수항만공사와 여수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 등 광양항 8개 유관기관의 관리자급 협의회를 도가 주도해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협의회에서는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와 컨테이너 부두 3, 4번 선적의 기능 전환 등 광양항 현안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비어있는 땅과 방치된 화단 등에 관목 1000여 본과 꽃잔디 등 지피식물 5천여 본을 새로 심고 수목 표차를 설치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로 꾸몄습니다.
여수시는 학교에 조성된 녹지 공간이 주변 한가한 농촌 풍경과 어울려 주민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한 명상 숲으로는 물론 학생들의 자연 학습장으로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우수 교육용 콘텐츠를 선정하는 교육정보미디어학회 교육미디어전에서 순천대 컴퓨터교육과 학생들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5명의 학생들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지구 대기권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순천만 정원에 꽃 양귀비가 만발해 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순천만 정원의 실내 정원 옆 2,000여 제곱미터에 꽃 양귀비가 활짝 피어 봄 튤립과 유채꽃에 이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국 정원과 프랑스 정원, 순천만 정원 주변 울타리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장미가 만개해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최근 3년 동안 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인 광양항 등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13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비해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를 포함한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안전 관련 예산은 지난 2013년 이후 64억 원 넘게 감소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야간 홍보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해 거리방송과 주 1회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으로 홍보반을 편성해 야간에 생활 쓰레기 배출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까지 472건의 무단 투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20%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철로 들어섬에 따라 여수시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하나로 공공기관 청사의 전기 사용량을 지난 3년간 평균 사용량인 2,300여 메가와트아워보다 20% 이상 줄어든 1,700여 메가와트아워로 줄일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청사 3천여 개의 조명을 LED로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